그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뭐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한 것인데 예. 지역 관할이라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한 재판은 수원에 있고 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있으니 이것을 합쳐달라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걸 대법원에 했냐? 네. 고등법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중앙지법에 신청하면 되고 예. 서울중앙지법 혹은 서울남부지법, 동부지법에 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예. 지금 하나는 서울중앙지법에 있고 하나는 수원을 관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둘 다 고등법원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신청을 한 것이고요. 결국 기각은 됐는데 네. 기각 사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재판의 양상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이런 그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병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이버 범죄가 많은데 예.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 물건을 막 파니까 피해자들이 전국에 막 발생하잖아요.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이러니까 네. 결국 똑같은 재판인이 합쳐달라 한 곳으로 네. 라고 신청을 해서 판사들이 보기에 비슷한 유의 재판이네, 재판이 똑같네, 그래서 합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 경제상 신속 심리, 신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합쳐주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합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의 경우에는 네. 변론 종결기일이 잡힌 이미 그런 재판도 있고 네. 또 이미 대장동 뭐 위례신도시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이 많이 지금 이미 심리를 했기 때문에 네. 야 지금 새로 기소된 이화영 재판 예. 요걸 가지고 병합을 한다는 거는 소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이고요. 예. 사실 이게 무슨 격이냐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근데 가족들 밥 먹는데 네. 나중에 자기 혼자만 밥 안 먹다가 나 배고프니까 이제 밥 차려줘.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밥을 차렸을 그렇죠. 때 한꺼번에 네.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네. 아니면 진작에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딴청 피우다가 네. 야 밥 차린 김에 나도 남들은 밥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중앙지법에서는 밥이 먹는 게 거의 끝나갑니다. 네. 끝나가는데 야 수원지법 밥 차리는 것도 일로 옮겨줘. 지금 그런 느낌인데 아. 사실 이재명 전 대표도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기각될 거라는 건 좀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 네. 일단 제가 정말 그 명쾌한 해석에 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땀 닦으실 동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저도 좀 궁금했어요. 기사를 보고 왜 대법원에서 이거를 했을까 네. 궁금했는데 아니 이제 중앙지법 위에는 서울고법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고법에서 하지 않고 그 더 상위 법원인 대법원에서 왜 했을까 궁금했는데 아 이제 명쾌하네요. 이게 다른 사건들은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수원지법의 이제 상위 법원은 또 상급 법원은 수원 수원고법이 고등법원. 예, 네. 수원고법이 되는 거고 이쪽은 또 서울고법이 되는 거니까 양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대법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늦게서 뭐 밥 먹어라 네. 이 설명도 저한테는 굉장히 네. 예, 쉽게 이해가 와닿았어요. 빠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 관할 병합 심리라고 하는데 예. 이게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예, 이게 결국 일제시대 때 쓰던 말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개수를 하면서 네. 일본 용어입니다. 이런 네. 토지 병합, 뭐 토지 관할 이런 것이 예. 그런 것인데 형사소송법상 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각각 다른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의 피고인이나 혹은 검사가 예. 한 개의 재판으로 병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결국 피고인 한 명의 피고인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네. 병합 신청을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범죄류도 그렇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어떤 분은 전국에 있는 마트를 돌면서 물건을 훔치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예. 그분이 춘천에도 사건이 있고 특수히. 수원에도 사건이 네. 있고 전국구네요. 전국구에 네. 전국구 마트를 돌면서 물건을 조금씩 훔쳐요. 조금씩 네. 세제 이런
이런 거는. 아. 근데 한 번 걸리니까 다다다다 걸리면서 이제 예. 시작이 된 건데 예. 그런 그분도 이제 병합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대법원에다가 그렇게 사건이 비슷한 경우에는 예. 네. 병합 신청이 뭐 가능합니다. 간단하고 아. 비슷한 경우에는. 그분은 그러면 어디 저기 그 대형마트를 가셨나요? 네, 아니면은- 대형마트에서. 야, 대형마트. 대형마트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전국을 돌면서 근데 예. 똑같은 대형마트인데 예. 그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본인이 소비자로서 무슨 뭘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대형마트가 안 들어줬다. 아. 그래서 나는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거다. 예. 뭐 이런 건데 권리의 사실 행사가. 절도죠. 뭐. 네. 예. 아, 그럼 실제로 그 법원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병합되는 사례가 빈번한 편인가요? 네, 이게 사이버 범죄, 아까 말한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굉장히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네. 두 가지 사건이 다 진행을 거의 더 안 하고 있던 상태던가 뭐 세 개도 병합하고 네 개도 병합합니다. 예. 비슷한 류는 병합을 하는데 약간 피고인들이 가끔 가다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특히 이런 불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병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법원에서 다 눈치를 채고 기각할 거는 또 단호하게 기각을 합니다. 그 검찰이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병합 신청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반대 의견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일단은 병합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고요. 예. 이미 심리가 빨리 진행돼서 먼저 종결할 사건들은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변론을 분리해서 분리 선고를 해달라 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분리 선고를 해달라. 예, 무엇이냐면 지금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은 심리가 다 됐다는 것이에요. 예. 네. 예. 이거 말고 같이 붙어 있는 사건이 성남 FC 사건인데 네. 성남 FC 사건은 지금 심리 중인데 그 앞서 사건은 이미 심리가 거의 끝났으니 분리해서 선고를 해달라. 이것도 예. 뭐 법률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뭐 예. 사건 관련자나 범행 시기, 뭐 쟁점 증거, 사건 구조 등이 뭐 유사할 경우에는 예. 뭐 나눠가지고 먼저 분리 선고를 하기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많이 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판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판결문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분리 선고하면 판결문을 두 번 써야죠. 아. 이거 그래서 판사님 실망하네요. 네, 네. 판사님들이 그 앞에 있는 지금 대장동과 뭐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이미 나는 그 확증이 섰다. 이거는 네. 어떤 선고를 내릴지 확증이 쓰더라도 네. 그걸 굳이 판결문을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굳이 네. 분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 또 뭐 이렇게 또 최후의 그 진술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또 그 피고인의 입장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기다리실 거고요. 여기 분리해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 명쾌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병합이 됐다면 재판이 또 늦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병합이 됐으면 뭐 그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네. 늦어질지는 예상은 못하죠. 몇 년 단위죠, 최소? 적어도 1년 단위죠. 예. 왜냐면 이게 사실 이화영 재판에서 많은 증거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물적 증거인 거고 이제 인적 증거라 그래가지고 새로이 증인들 다 또 부를 거예요. 네. 다 불러서 심지어 그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게 이화영 재판에서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이화영 재판에서 위증죄니 아니니 뭐 재심이니 막 꼬이게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하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그냥 이 재판 그대로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네. 앞에 심리를 마쳤던 거는 심리 거의가 다 된 거는 그거대로 네. 진행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화영 씨의 경우에는 그 대법원에서 법관 기피 신청 관련을 그 31일 만에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2주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건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네. 재료가 다 있고 하더라도 요리를 할 때 미리 해본 요리, 많이 해봤던 요리는 빨리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하. 근데 처음 해본 요리는 좀 천천히 걸려요. 그람을 아. 하나하나씩 재면서 이런 느낌인데 예. 이 법관 기피 신청과 지금 그 있던 병합 심리 신청을 요리에 비교하자면 예. 병합 심리 신청은 예.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야 비슷한 선례가 많은 거예요. 이 예. 요리를 많이 해봤어요. 뚝딱뚝딱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법관 기피 신청은 제가 이제 변호사 한 8년 차인데 제 네. 주변에 법관 기피 신청을 해봤다는 변호사를 본 적이 없어. 이걸 누가 해? 법관 네. 기피 신청을 굳이 네. 법관 기피 신청을 하려면 네. 나의 뭐 내가 사건 관계자들이 판사님과 혈육 관계가 돼야 돼요. 아. 혈연 관계, 예. 예, 혹은 아니면 뭐 건물주인데 뭐 판사가 거기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뭐 그러한 뭐 예. 경제적 관계 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예. 법관 기피 신청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 뭐야 무슨 내용이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우리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비유 천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진짜로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 예. 그런 것이고 이 병합 심리 토지 관할 병합 심리는 결정문도 간단하게 한 줄 나옵니다. 네. 네.
결정을 기각한다. 아. 결정을 인용한다. 예.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유를 쓰지도 않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이 신속한 것을 위해서 결정을 기각하는 거고 그런 차이기 때문에 법관기피 신청과 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이 판단하는 기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안에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뉴스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김혜경 씨가 대선 경선에서 경기도 법카로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또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불발이 됐다고 네. 합니다.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나요? 이게 이제 증인의 위치와 피고인의 위치가 다릅니다. 예. 네. 증인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거는 내가 그로 인해서 형사 사건에 휘말릴 거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혹은 내 가족이 휘말리던가. 예. 근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예. 다 거부할 수 있어요. 음. 뭐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선서도 안 하고 예. 진술 거부권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거부할 수 있는데 예. 피고인 중에 또 이렇게 다 거부하는 피고인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본 거고 이거 약간 격가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조국을 보면 조국 의원을 보면 조국 의원 우리 언론에서 이제 질문을 막 할 때 경찰 가서 말하겠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네네네. 진술 거부했어요. 경찰에서 왜 말 안 했죠? 검찰 가서 말하겠습니다. 근데 검찰 가서 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네. 진술 거부했어요. 검찰에서 왜 말 안 했죠? 법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법원에 가서 이제 네. 내 와이프가 재판 중이니 네. 그리고 또 내가 또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거부하겠다 해서 거부했거든요. 그 형사소송법 몇 조에 의해서 거부하겠습니다. 뭐 그것만 계속 무한 그거만 반복했잖아요. 반복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언론에서 또 재판 끝나고 나서 아니 법정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할 말을 하겠습니다. 예. 책에는 근데 네. 반대 진술권이 아니라 본인 얘기만 써 있어요. 네. 이거 우리가 물어보거나 검찰이 물어보거나 수사기관이 물어보는 문답 형식이 돼야 되는데 책에는 오로지 본인 관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약간 그런 양상입니다. 아. 예. 만약에 본인이 당당하고 내가 법인카드를 사용 안 했다 혹은 했다 할지언정 이걸 정당하게 사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 좀 네. 황당할 따름이죠. 그게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거부를 하는데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이니까 그럼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신문 조서도 작성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조사할 수가 없게 된다.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염두에 두고 이미 검토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절차상.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거고 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면서 예. 이 진술을 거부한 것은 향후 재판이나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고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혜경 이 피고인이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나서 진술을 거부한 것이고요. 예. 사실 피고인 신문을 검사가 한다는 거는 이거는 서비스 차원이에요. 피고인에게 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를 판사님 앞에서 대답해봐. 우리가 네. 그동안 조사했던 거는 이러한 밀실 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1대1 관계에서 막 조사를 했는데 네. 오픈된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 대고 물어볼 테니까 너가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 이 김혜경 씨가 그런 기회를 걷어찼다. 음. 그거는 본인이 쫄리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회가 명쾌하네요. 바로 됩니다. 예, 네, 정말 네. 일타 강사 하셨습니다. 네. 뭐 댓글에 보니까 변호사 네. 안 하셨으면 일타 강사로 또 날리셨을 네. 것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다.